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삼성전자의 자체 GPU 개발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스마트폰 부품 하나 새로 만들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건 훨씬 더 큰 이야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뭐 삼성이 수십 년간 자신들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줬지만 동시에 발목도 잡았던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황금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시작점,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 성공,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삼성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죠. 그 계획도 굉장히 치밀하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두 단계요? 네, 첫 번째는 당장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6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GPU는 아직 AMD의 기본 설계도,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빌려왔어요. 아, 아직은 빌려오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 설계도를 가지고 삼성의 입맛에 맞게 집을 짓는 이 설계는 삼성이 직접 해낸 겁니다. 기술 자립을 위한 첫걸음이자 시장에 우리 이 정도 한다 하고 보여주는 출사표 같은 거죠. 일종의 맛보기 같은 거네요. 그럼 진짜 본편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목표는 2027년에 나올 엑시노스 2800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설계도부터 설계 방식까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삼성의 기술로 만든 완전체 GPU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와. 이건 지금 애플이나 퀄컴, 엔비디아처럼 전 세계에서 정말 손에 꼽는 기업들만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여기에 삼성이 드디어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보죠. 왜 하필 지금일까? 왜 GPU에 이렇게 모든 걸 거는 걸까요?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GPU는 그냥 스마트폰에서 고사양 게임 돌릴 때나 좀 중요한 부품, 이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바로 그 인식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시대가 열리면서 모든 계산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계산 방식이요? 네, 이거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전통적인 CPU는 혼자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내는 굉장히 똑똑한 교수님 같아요. 아, 한 번에 하나씩? 그렇죠. 반면에 GPU는 한 5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인 거대한 강의실 같은 겁니다. 교수님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지는 못하지만 그 문제를 500개로 쪼개서 나눠주면 모든 학생이 동시에 한 문제씩 풀어버리는 거죠. 아, 그게 바로 한 번에 여러 개를 처리하는 병렬 연산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하는 일이 바로 그 강의실 학생들이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수십억, 수백억 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의 심장은 CPU가 아니라 GPU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스마트폰의 두뇌인 AP 안에서 GPU는 AI 연산을 전담하는 NPU를 돕는 강력한 조력자, 그러니까 보조 AI 가속기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세계 최고 기업이 된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GPU의 압도적인 병렬 연산 능력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AI 시대에 GPU가 중요해졌다는 건 이제 명확해졌네요. 근데 여기서 좀 냉정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꼭 직접 만들어야만 했나 하는 점입니다. 네, AMD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이 분야에서 수십 년간 세계 최고였잖아요. 그들의 검증된 기술을 그냥 사서 쓰는 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과거 삼성 엑시노스 칩이 자체 GPU를 썼다가 성능이나 발열 문제로 좀 좋은 소리를 못 들었던 기억이 아직 선명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바로 그 과거의 실패 경험이 이번 도전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오히려 그 실패가요? 네, 한마디로 최적화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죠. AMD 같은 회사가 만든 범용 GPU는 기성복하고 똑같아요. 기성복이요? 네, 삼성전자, 샤오미, 구글, 뭐 누구에게나 적당히 잘 맞도록 만들어졌죠. 하지만 적당히 잘 맞는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100% 완벽하게 맞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불필요한 기능 때문에 전력을 낭비하거나 정작 나한테 필요한 기능은 성능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하,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이 필요해졌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삼성의 카메라 센서, 삼성의 온디바이스 AI 소프트웨어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맞춤형 두뇌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야 전력 소모는 최소화하면서 AI 성능은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이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체 AI 칩을 만드는 이유로 똑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범용 칩으로는 자신들의 서비스에 완벽한 최적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과거의 실패는
왜 맞춤 정장이 필요한지를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운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려면 그만한 준비가 있었어야 할 텐데요.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특히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물밑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작고 복잡한 모바일 칩에 바로 뛰어드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고요. 네. 우선 덩치가 좀 큰 콘솔 게임기나 PC용 GPU부터 개발하면서 기초 체력을 다지고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치를 쌓은 후에야 쌀알 서너 개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칩 안에 저전력과 고성능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모바일 GPU라는 극한의 영역에 도전한 거죠. 그 중심에 어떤 특별한 연구 조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2017년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세운 사카클, 그러니까 삼성 오스틴 연구센터와 첨단 컴퓨팅 연구소가 바로 그 전초기지였습니다. 아, 여기가 재밌는 게 위치가 GPU의 강자인 AMD 본사에서 정말 돌 던지면 닿을 거리에 있어요. 하하, 정말 대놓군요. 네, 대놓고 우리는 당신들의 핵심 인재들을 빼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2, 3년간은 그야말로 인재 전쟁을 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대우를 약속하면서 전 세계 GPU 전문가들을 쇼핑하듯 영입했어요. 쇼킹하듯이요? 네, 경력 있는 시니어 엔지니어에게는 기본 연봉으로 5억에서 10억 원 이상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와, 그 종점이 바로 AMD에서 부사장을 지낸 이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중 한 명인 존 레이필드 같은 인물을 영입한 사건입니다. 아, 그게 상징적인 사건이었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실력 좋은 개발자 한 명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경쟁사의 핵심 전략과 노하우를 통째로 흡수하고 시장에는 우리 이번에 진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투자와 노력이 들어갔다면 단순히 칩 하나 잘 만드는 걸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삼성이 하는 기업, 그리고 저희 같은 사용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그게 네 가지의 거대한 변화의 축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가장 표면적인 변화, 바로 비용 절감과 기술 독립입니다. 지금까지 AMD나 ARM 같은 회사에 지불해온 막대한 로열티, 그러니까 자릿세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돈을 아끼는군요. 네, 근데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외부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만의 개발 계획과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삼성 내부의 체질 개선이겠군요. 특히 오랫동안 삼성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던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변화,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부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지만 반도체 설계, 즉 패블리스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는 수조 원대 적자를 내면서 계속 고전해 왔거든요. 맞아요. 메모리가 벌면 시스템 LSI가 까먹는 구조라는 말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자체 GPU 개발 성공은 이 사업부가 드디어 그 적자 꼬리표를 떼고 세계적인 패블리스 기업으로 도약할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겁니다. 최근 살아나고 있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사업과 함께 설계와 생산이라는 두 날개로 완벽히 비상할 준비를 마친 셈이죠. 비용 절감, 사업부 부활, 다 중요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일 겁니다. AI 생태계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 세 번째 변화이자 이 모든 계획의 핵심 목표입니다. 바로 삼성만의 AI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AI 제국이요? 네. 자체 GPU를 품은 AP는 단순히 갤럭시 스마트폰의 성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삼성이 만들 모든 AI 기기의 심장이 될 거예요. 모든 AI 기기라면? 스마트 글라스, XR 헤드셋,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까지 말이죠. 이 기기들은 모두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AI 연산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범용 칩이 아닌 각 기기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이 필수적이거든요. 잠깐만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는 스마트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작은 칩 기술이 어떻게 자동차처럼 안전이 극도로 중요한 기기까지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GPU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어보죠.
차 한 대에는 보통 대여섯 개의 카메라하고 수십 개의 센서가 붙어 있어요. 네.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저건 사람이다, 저건 신호등이다 라고 0.1초의 지연도 없이 판단해야 합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네요. 만약 GPU 성능이 부족해서 보행자를 0.1초 늦게 인식한다면 그 즉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랬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인지 기능을 전적으로 GPU가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멈추면 로봇은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아, 스마트폰에서는 편의의 문제였던 GPU 성능이 미래 산업에서는 안전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이게 정말 엄청난 기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체 설계 기술을 가졌다는 건 우리 제품에만 쓰는 걸 넘어서 이걸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군요. 바로 네 번째 변화, 새로운 사업 기회의 창출입니다. 외부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서 맞춤형 칩을 설계하고 만들어주는 ASIC, 즉 주문형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문형 반도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회사가 우리 자율주행 시스템에 딱 맞는 AI 칩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삼성이 가진 GPU 기술을 기반으로 그 회사만을 위한 전용 칩을 설계하고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생산까지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와,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삼성이 이 사업을 통해 제2의 브로드컴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 브로드컴이 바로 맞춤형 칩 설계 분야의 절대 강자거든요. 정말 삼성이라는 회사의 판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완전한 자체 GPU가 탑재될 엑시노스 2800은 2027년에나 볼 수 있지만 그 전초전격인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성능 정보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걸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엑시노스 2600은 아직 AMD 설계도를 기반으로 했지만 삼성이 대대적으로 손을 본 만큼 성능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AI 기능과 직결되는 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의 성능이에요. NPU 성능이요? 네, 한 자료에 따르면 이 NPU 성능이 전작보다 무려 113%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113%요? 거의 2배가 넘는 수치네요. 경쟁사 칩하고 비교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애플이나 퀄컴이 가장 궁금할 텐데요. 물론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업계에서 나온 내부 테스트 결과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엑시노스 2600의 NPU 성능이 애플의 차세대 칩인 A19 프로보다 6배 이상,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보다 30% 높게 측정되었다고 해요. 와, 6배요? 물론 실제 제품이 나와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삼성이 AI 연산 성능 형상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2027년에 나올 진짜 자체 GPU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는 이유고요.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니 삼성의 이 GPU 독립선언은 정말 단순한 부품 국산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군요. 이건 AI 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한 거대한 승부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심장을 이식해서 스마트폰을 넘어 로봇, 자율주행차, XR 기기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삼성표 AI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던 그 성공 공식이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번 GPU 개발은 수년간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시스템 LSI 사업부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티어 패블릿으로 거듭나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업부의 흑자 전환을 넘어서요. 메모리에 과도하게 편중되었던 삼성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체질 개선의 시작입니다. 메모리라는 하나의 강력한 엔진에 의존하던 배가 이제 AI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달고 쌍발 엔진으로 나아가려는 그 첫걸음이 셈이죠.